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지금 조국과 문재인 난리가 났습니다. 김민전 개인 SNS에 폭탄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김민전 SNS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조국 민정수석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역대 정권의 민정수석실이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조국 민정수석실처럼 기이한 일이 집중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다.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발생한 전무후무한 사건들을 상기해보자. 특감 반원들의 공무원 휴대폰 감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특감 반원들은 최소한 15차례 이상이나 외교부과 기부, 교육부, 기재부, 해경복지부 공무원들의 휴대폰 등을 감찰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한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한 사람의 휴대폰을 제출받으려 4명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들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 사무실의 문을 닫고 당신이 바로 언론 유출범이란 답을 정해놓은 듯 휴대폰 임의 제출 동의서를 내민다. 업무용 휴대폰은 물론 사생활이 담긴 개인 휴대폰도 요구한다. 거절하고 싶지만 의심받을 것 같아 서명을 한다. 다음 인사 때도 청와대의 검증을 거쳐야 하니 거절할 선택권은 없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영장도 없이 그들은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맘대로 까보았던 것이다. 한마디로 반헌법적인 행위도 버젓이 자행한 것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실이었던 것이다. 2. 울산시장 선거에서 야당 후보 측에 대한 하명수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 이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반부패 비서관이 유죄로 판결했다. 청와대 쪽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들은 모두 민정수석실 소속이었고 이는 적어도 현재의 판결을 기초로 보면 민정수석실 인물들이 자행한 하명수사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한 바 있다. 아직은 1심 판결이지만 야당 후보 측에 대해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했던 조국 민정수석실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제를 무너뜨리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다혜와 조국 민정수석실. 조국 민정수석실은 문다혜 사건에서도 등장한다. 민정실의 친인척 팀장이 문다혜의 태국 이주에 도움을 준 정황 및 서모 씨의 취직 관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아직은 수사 결과가 발표된 것도 재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지만 친인척 팀장은 대통령의 친인척이 부정부패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자리인데 취직을 알선하고 이주를 도왔다면 이 역시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문다혜 씨 건에는 민정수석실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속실이 직원 총무비서관실, 경호실 직원이 총충동에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도된다.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과 돈을 주고받던 문다혜 씨는 8개 만에 2억 이상의 돈이 생긴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누구 청와대 직원 아는 사람 없소? 청와대 직원과 돈을 주고받으면 수억이 생기는데. 버닝썬. 잘생긴 조국 수석과 다정하게 사진 찍은 윤규근 총경 가수 승리의 뒷배로 알려진 경찰총장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BBC 다큐멘터리는 구하라 씨가 경찰과의 유착관계를 알렸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무수한 의혹에 비해 아직도 진상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지금도 기억이 또렷한 것은 버닝썬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당시 여권은 장학선을 들고 나와 물타기를 했다는 것이다. 버닝썬이 물타기가 필요할 정도로 위중한 사건이었는지? 아직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조국과 7공화국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으로 재임한 것은 2년 남짓이다. 이 약 2년 동안 조국 민정수석실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일들을 자행했다. 그런데 조국 대표가 7공화국을 주장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특히 눈에 들어오는 조항 중 하나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 삭제다. 조국 대표가 꿈꾸는 7공화국은 특감 반원들이 맘대로 국민들의 휴대폰을 까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아닌지 우려하게 된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역시 마찬가지다. 야당 후보 측을 수사에 마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듯이 만든다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는 불가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4년 중임제는 재앙이 될 것이다. 개헌은 유토피아를 보장할까?
윤석열 정부의 임기를 단축해 사법적 단죄를 피하고자 하는 세력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에 혹은 한국 정치권의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도 개헌에서 답을 찾기도 한다. 사실 현행 87년 헌법에는 권위주의 흔적이 남아있는 제47조 2항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적한 바 있는 제29조 2항의 이중배상금지 조항 등 손봐야 할 곳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위 분권형 대통령제나 4년 중임제와 같이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이 한국 정치의 병폐를 치유하고 한국 정치를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먼저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외치를 총리는 의회 다수당이 배출하며 내치를 담당하자는 것으로 그 이름과 달리 사실은 의원 내각제다. 독일과 같이 입헌군주국이 아닌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은 직선으로 그리고 총리는 의회 다수당이 배출하고 있다. 다만 독일 대통령보다는 외치라는 이름의 권한을 조금 더 부여하자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나 외치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10%도 안 될 뿐 아니라 의회 다수를 배경으로 하는 총리에 비해서는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라고 하는 것이 더 정직한 표현인데 의원내각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패라고 할 수 있다. 영국과 같이 사회 전반의 청렴도 높은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원들 간의 담합으로 부패에 대한 단죄가 어려워진다. 특히 의원내각제는 엘리트의 순환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역구도를 배경하는 다선 의원들은 수십 년 퇴출되지 않고 여의도에 남아있을 것이다. 또 다선 의원들의 감정 싸움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면 정부의 안정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일본처럼 관료의 자율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 정책의 안정성은 더욱 무너질 수밖에 없다. 4년 중임제의 대통령은 보통 8년간 재임하게 되며 4년으로 끝나는 경우가 예외인 경향이 있다. 4년 중임제는 국정 어젠다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거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마겟돈이 될 수 있다.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사건과 같이 상대 후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권력을 이용한 정치 공작이 빈발할 수 있으면 특히 현직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돈풀기와 같은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릴 가능성도 있다. 우리와 함께 1987년 민주화를 이룬 이웃 국가는 4년 중임제를 채택했고 이미 2000년대 초에 현직 대통령이 선관위원장에게 100만 표 차이로 이기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통화 테이프가 나와 정치적 재앙을 겪기도 했다. 우리 정치권이 삼김시대 정치권보다 더 낫다는 확신이 들기 전엔 권력구조를 고치는 개헌을 하겠다고 나서서는 안 된다. 이미 선거제도 개선하겠다며 위성정당을 출연시키는 계약을 겼었다. 검수완박 등 형사사법제도 개선한다며 도둑과 사기꾼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치는 세상을 만들었다. 더 이상 개혁한다면서 시스템 무너뜨리는 후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어 내부 언론에 따르면 여권에서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는 대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국고 손실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옷 장신구 사모으기 의혹까지 확대한 삼김 여사 특검을 역제안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전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은 7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짜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적어도 3억 원 이상으로 보는 김혜경 여사의 국고 손실죄 의혹에 대한 특검,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모으기 의혹, 그 옷과 장신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특검을 역제안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민전 당선인은 또 드루킹 특검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재인 케어,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정책과 사건 등을 비판하면서 300만 원짜리 파우치 특검을 하자니 무슨 이런 불공평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공무원 이씨의 죽음, 서해 공무원 피살 피격 사건에 대한 특검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역제안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최근 의료 대란을 야기한 의대 증원 갈등에 대해선 국민의 목숨과 건강이 걸려있는 문제이므로 1년 유예 후 재논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민전 당선인은 윤 대통령은 당선 그 자체로서 이미 나라를 절반쯤은 구한 것이며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것이 국가의 급속한 붕괴를 막는 길이라며 소위 진보가 나라를 더 망치는 것을 중단시켰듯 그가 소위 진보의 부당한 공격에도 꿋꿋하게 견디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6일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과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